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먼저 제 오랜 구독자분이시자 제 오랜 멤버십 분이신 크레인파일럿 3470님께서 소중한 후원을 주셔서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요즘 영상 올려주시는 기간이 아주 마음의 안정이 되네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디벨론몽님 원칙만 따라했는데 미국 주식이며 비트코인이며 양전하는 것을 보고 저 같은 주식 초보도 수익이 나는구나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은 최고 수익에서 일부 내려왔지만 얼마 전 멤버십에서 리밸런싱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저도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미국 주식 웅주파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일부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2030년까지 쭉 1차 목표를 향해 다같이 5주 웅주패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30년이 되면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올해만 한 번 더 버텨내보시죠.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에 미국 직투 계좌는 8,600만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에 ISA 계좌는 920만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약 손실 중이지만 환차익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4,700만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1억 5,5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도 내다 팔고 있고 달러도 팔고 있으며 국채까지 모두 내다 파는 일명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파월을 해임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미국에 대한 신뢰 우려로 셀 아메리카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데 파월에게 당장 금리를 내려라. 너무 느려 터졌다. 파월을 해임하겠다. 라면서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우려까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와 달러까지 팔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언젠가는 패권을 당연히 잃겠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투자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월 압박과 파월 해임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다 트럼프 1기 때 그대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때도 관세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하락했고 2018년 12월 이때도 파월 해임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관세 불확실성에 파월 해임설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지금 기사가 아닙니다. 100년 동안 지킨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로 다우가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7% 급락하게 됩니다. 지금과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파월과 트럼프의 신경전? 이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는 날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말했던 시기죠. 또한 파월은 저 때도 지금과 유사한 스탠스입니다. 물론 저 때는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고 파월은 금리를 계속 올리려는 스탠스, 트럼프는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라고 외치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며 연준은 천천히 금리를 내리겠다는 스탠스입니다. 트럼프는 빨리빨리 내려라. 안 그러면 경제 무너진다. 라고 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은 저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때나 지금이나 파월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파월 해임설로 증시가 급락하자 백악관과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 해임은 불가하다며 증시를 안심시켰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네, 2018년 12월 말에 드디어 파월이 스탠스를 전환합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스탠스를 크게 변경할 수도 있다 라면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겁니다. 결국 파월 해임설 악재도 해소되고 연준 풋이 조금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트럼프는 비둘기로 돌아선 파월과 만찬을 합니다.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이겠죠? 자, 우리는 2018년과 지금 정말 유사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지만 냉정하게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지루함을 꼭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당장 5월에 FOMC가 있는데요. 이때 과연 파월은 바로 금리 인하를 진행할까요? 저는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파월이 경제가 급격한 둔화를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스탠스와 동일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제는 여전히 강하며 관세 영향은 일시적이기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추가 하락이 찾아오거나
지루한 횡보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반복되며 투자자들 역시 반복됩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결국 대다수들은 추가 하락에 떨어져 나가거나 지루한 횡보에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자, S&P 500 주봉 차트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장기 상승 추세하던 지지선입니다. 기막히게 여기를 터치해주고 올라가 줬는데요. 다시 여기를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저점을 깨기는 힘들다. 깨봤자 S&P 500 기준 마이너스 25% 정도일 것 같다. 라는 뷰를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즉, 지금 또 떨어지면 매우 좋은 응줍 기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들은 매수하고 바로 반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마이너스에 진입하면 좀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걸 이라는 후회를 반복하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기다렸다가 매수하게 되면 이미 다 오른 다음에 고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분할 매수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전 현재 약 8천만 원의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타이밍으로 보이는데도 몰빵하지 않고 신중히 응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연준 풋도 나오지 않았으며 여전히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지난주 레버리지 ETF 유입을 보면 무려 66억 달러 순유입이 나왔고 심지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매수였기 때문도 있습니다. 아직 개미들의 툼에 항복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다. 아직 남아있는 개미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력과 기관이라면 개미들 돈 벌게 냅둘 겁니까? 얘네들 돈을 뺏어 먹어야 하는 구조인데 얘네가 돈 벌면 대체 누가 돈을 잃어서 여기서 부자가 됩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를 하던, 횡보에 지쳐 매도를 하던, 대다수의 개미들이 포기하고 싸게 결국 매도할 때 그걸 싸게 옹접해서 상승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유입을 보면 좀 더 떨어져서 떨구거나 당분간 횡보로 지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버티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1000명 중 999명은 결국 중도 탈락하게 되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반복되고 투자자들도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함께 비트코인도 조금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주식이 고통받을 때 곧 비트코인이 상승하며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자산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 비트코인 마지막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비트코인이 빌빌 기어갔을 때 미국 주식이 크게 상승해 주었고 올해 미국 주식이 빌빌 기어갈 때 비트코인이 상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트코인 마지막 상승 랠리 가능성에 대해 영상으로 다루었는데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보는데 추가 매수 안 하시나요? 혹시 시드가 없으신 건 아닌지, 현금 비중 50% 보유하라면서요 라는 댓글을 차기한님께서 주셨는데요. 현재 8천만 원의 현금 비중이 있는데 제가 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고 미국 주식은 빌빌 기어갈 것 같은데 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와 주었고요. 나스닥은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마이너스 30% 하락은 미국 주식의 하락으로 생각해보자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말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고 엄청 좋은 응축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스닥 마이너스 25%의 하락은 비트코인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작년에 9개월 동안 횡보할 때 그때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매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매수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매도해야 할 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할 거면 작년에 미리 다 해놨어야죠. 기회가 9개월 동안 있었으니 말이죠.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매력적이었고요. 따라서 올해 웅줍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몰두할 생각이며 올해 비트코인은 원칙대로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고 이걸로 수익 본 돈으로 미국 주식을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미국 주식을 매수해서 돈을 벌게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매도해서 미국 주식으로 리밸런싱 하는지, 이 부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서는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